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짧게 두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첫 번째는 시황 관련해서 금리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어, 최근에 많은 회원분들과 통화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핵심은 어, 하나의 계좌를 정해서 실제 운영하는 것을 좀 그대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뭐 블로그 그러니까 유한타 회원분들과 같이 해보자 실시간으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좀 통화를 하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금리 이야기는 사실 이 금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알았던 건 이런 것이죠. 뭐냐면 경기라는 것이 왔다 갔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잖아요. 근데 이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막 이렇게 과열권에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리를 높임으로써 이 과열권이 못 들어가게끔 이제 제어하는 역할이 있고, 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때 훅 너무 안 좋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춤으로써 너무 심하지 않는 침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경기보다 이 금리라는 것이 항상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 있고, 이 경기보다는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인데, 최근에 시장의 조정은 이런 금리의 요인인지 아니면 많이 올라서 하락하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최근에 6월, 7월 관련해서 금리 인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금리 인하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왜냐면 이제 올해 미국 대선 전이다 보면 이번에 안 해버리면 또 애매해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6, 7월에 뭐 한 번 정도 하고 그래야지만 또 나중에 어떤 쓸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금리를 낮출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보면 일단 이런 거겠죠. 금리와 이 경기를 같이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금리도 높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도 낮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어 하지만 이것이 이럴 때는 무조건 경기 어쩔 때 금리 어떻게 하면 주가가 오르고 뭐 이런 건 없지만, 상식적인 생각엔 이런 것이죠.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낮출 때 경기도 어렵고 해서 금리를 낮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주식이 조정이 제법 나오겠죠. 근데 다만 이 조정은 아직 시장이 확장하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OECD 선행 지수들이 아직은 꺾이는 모습이 없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금리로 인한 조정은 분명히 있겠지만 나중에 사야 되는 이런 어떤 조정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겠죠. 경기도 좋고 지금 물가도 뭐 등락은 있지만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때는 주가가 아주 강하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4월 달인데 5월, 6월 가까이 갈수록 어떤 금리에 대한 시장 컨센이 만들어지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를 좀 보긴 하지만 어,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저는 그때도 좀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자산을 보면 절반 정도는 자산 배분을 하죠. 자산 배분을 해서 안정적으로라는 것은
국민연금 수준 혹은 그 이상, 그러니까 한 7, 8% 정도의 수익을 기대로 하는 자산 배분을 꾸준히 가고 있고요. 이건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에 나오는 요 수익률로 안정적으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자산의 어떤 변동성을 극히 꺼려하기 때문에 뭐 요 큰 자산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절반 정도는 사실 저는 현금이 좋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절반을 이제 개별 주식을 하는데, 이 개별 주식도 좀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치두를 투자하는 어떤 계좌도 있고, 어떤 뭐 아주 짧은 하루짜리 단기를 하는 기계적인 어떤 계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좌가 있는데요. 회원분과 통화를 여러 분 해서 합의한 것은, 시장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스윙 매매에 대해서 같이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스윙 매매를 하는데, 제가 하나의 계좌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놓고 딱 10종목만 하는 것이죠. 10종목. 그러니까 한 종목의 10% 비중으로. 그러니까 1,000만 원씩이겠죠. 한 종목을 1,000만 원씩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근데 보통 이 계좌는 이렇게 하면 뭐 7, 8종목이 잘 안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비중을 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0%가 아니고 비중을 줄일 때도 있고, 5% 정도, 혹은 계속 손실이 나올 때는 그때도 비중을 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스윙 계좌를 하나 오픈해서 1억이라는 돈을 넣고 올해 말까지 같이 운영하면서 충분히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 스윙 계좌를 제가 약간 좀 꺼려했던 거는, 저는 상관없지만 이거는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손익 차트라는 거를 그려보면, 이 손익 차트는 스윙 계좌든 뭐든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이렇게 차트 내 계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해보면, 어떤 놈은 이만큼 손실이 나고, 어떤 놈은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수익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손절이 좀 일정해야 되는 것이고, 수익은 최대한 길면 좋은 것이고, 이런 차트인 거고, 여기에 요 수익금들이 합쳤을 때 이 누적 차트로 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이 스윙 차트는 최고의 스윙 차트 그 모델이 되는 거죠. 안정적인. 근데 가끔 이 누적 그래프가 이렇게 가지 않고 너무 이렇게 휘었다면, 내가 손실을 너무 길게 유지하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어떤 개선책들이 나오거든요. 요 손익 차트로. 그래서 요 손익 차트도 같이 그리면서 해보기로 하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룰이 있지만 1% 룰과 6% 룰을 저는 이제 같이 이 스윙 차트는 하는데요. 뭐냐면 1억에서 1,000만 원을 한 종목에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10% 이내로 손절을 제한하면 내 자산의 1% 이상을 한 번의 거래로 잃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가치 투자나 이런 것들은 요것의 손실 요 퍼센트가 좀 여유 있지만, 스윙이나 어떤 이런 차트들은 1% 정도가 가장 좀 안전했던 것 같아요. 누적 그래프가 우상향하기엔. 그리고 6%라는 것은 연속 6번 이제 손실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뭐 손실 수익, 손실 수익, 뭐 이렇게 되면 손실만 짧게 잡으면 이 계좌는 누적으로 우상향 하거든요. 근데 손실 수익 나올 차례에 다시 손실 이렇게 나오면 6번 정도의 어떤 손실이 누적되면, 이때는 계좌를 강제적으로 닫던지, 혹은 비중 10%가 아니라 한 5%의 비중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내용들을 실제로 좀 집중해서 매일매일 좀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알았다라고 했고, 사실 이 이야기가 한 지는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총선 이후부터 해보자라고 해서 계좌를 하나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여기다가 보면은 여기에 1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총선 이후에 어제 두 종목을 샀고 오늘 한 종목을 샀고 해서 세 종목이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계좌로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이것을 다만 제가 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지, 공유하고 텔레그램으로 어떤 종목을 사고 매도하고를 이제 공유하는 것이지, 이것을 뭐 사세요, 파세요, 같이 합시다, 뭐, 그리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회원분들이 비중 조절을 가장 힘들어 했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는 모습도 같이 좀 공유하기 위해서 계좌를 같이 좀 오픈하는, 사실 저희가 한 8년 정도, 한 8년? 8년 뭐 이렇게 정도 이 회사를 하면서 이렇게 계좌를 서로 이렇게 오픈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회원분들, 오래된 회원분들이 해보자, 원망 안 한다, 그리고 참고만 하겠다 라고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해보면 해보고 올해 말까지 이제 쭉 나가볼 것이고, 이걸 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게 보냐, 이렇게 보지 않냐면 적어도 3개월, 그러니까 하나의 분기 정도에서는 누적 차트가 잘 안 그려지고요. 보통 한 3개 혹은 4개 정도의 분기가 지났을 때 이 차트가 누적인지 아닌지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만약에 4월 달에 계좌와 내년 4월 달의 계좌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 더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좀 올해 말 혹은 내년 4월 1년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같이 쭉 해보면 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단 저의 계좌는, 이 수익 계좌는 아주 작은 비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역시 주식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자산은 현금과 자산 배분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만 또 말씀드리면, 저의 일단 가장 주식하는 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빚이 없는 집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꼭 비싼 집은 아니어도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빚이 없는 집과,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놀고 먹을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나머지는 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후를 위한 연금 같은 경우도 준비되어 있으면 더 주식하기 편하겠죠. 근데 집에 또 빚이 많고 현금도 쪼달리고 막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주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주식을 하시길 말씀드리고, 사실 여기에 자산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저는 자산 배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있고 현금 정도, 현금 3년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나머지는 다 자산 배분에 넣어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 저는 여전히 어떤 주식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지, 진짜로 주식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어떤 도전하는 마음으로 계속 개별 주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저의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저의 마인드는 집과 현금, 그 다음에 자산 배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식을 하려면 여기 자산 안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해보는 것이고, 그 일정 부분을 뗀 주식 투자가 3년, 5년 정말 괜찮은 성과를 낸다면, 그러면은 이제 자산 배분보다 주식의 계좌에 돈을 좀 더 이렇게 넣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저는 안전하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그 주식 뭐 이거 하나로 뭐 인생을 역전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오랫동안 했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요 계좌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아직 매도가 없었으니까 매도하면서부터 손익 차트를 그리면서, 그리고 뭐 필요하시다면 손익 차트 엑셀 파일을 뭐 텔레그램으로 뭐 제가 전달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밌게. 다만 이 스윙 차트는 아까도 누적 차트 그래프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지만 잦은 손절을 하고, 그리고 아주 강세장에서 아주 우상향되어 있는 무서운 주식들을 매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우상향되는 주식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얼마나, 이런 것들은 하에 가면서 조금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괜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회원분들이 아,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조금씩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